제목을 좀 올려주세요. 특검에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미쳐도 정말 미쳤다. 제가 어제 보니까 이제 그 내란 특검에다가요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외환죄가 뭔지를 좀 이렇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먼저 오늘은 제가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어서 오늘 저 보니까 뭐 박선원이가 문재인보다 노동당 위기가 더 높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동호 원장님이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주세요. 어제 그 특검법이 부결됐는데 내란 특검은 198표가 나왔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제 196표가 됐어요. 이 두 표 차이의 반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 생각에는 저 두 표 차이가 한동훈 계열의 반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근에 그 한동훈이 지금 슬슬 움직이고 있고, 네. 그 우선 강남에 나타났다 그러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등판 이야기를 한동훈 당시에 그 최고위원했던 친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띄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란 특검은 한동훈과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무관하죠. 무관하니까 한동훈 계열에서는 저거는 좀 지지해주고 김건희 특검은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명태균 공천 등과 관련해서 한동훈하고. 네, 한동훈하고.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그 김건희 특검법은 하여튼 적어도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두 표의 차이가 있어요. 저 내란 특검은 저는 예컨대 이재명과 한동훈의 합작품이라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장계 그 계엄이 벌어지자마자 사실 한동훈도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내란이나 뭐 이런 계엄이 이렇게 그 대통령의 헌법이 부과한 직무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위헌이라고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위헌이라고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은 사퇴를 수습하라고 한동훈한테 한동훈을 만나서 한동훈한테 그러면은 뭐 임기를 포함해서 수습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국정은 본인이 운영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밤 12시에 뒤집어 가지고 맞습니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 버리고 앞으로는 운영을 자기하고 총리가 한다 그러니까. 한독사하고 둘이 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직무 배제된 상태로 이미 공허화돼 버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니까 지금 나머지 검찰하고 경찰하고 완전히 그냥 무너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먼저 치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박세영이라는 친구가 그 자기 그 후배라 그러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국가기관들이 반란이 진행됐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오죽했으면 한동훈하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서 뭐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재명이가 위원이라고 역으로 이재명이가 나서서 위원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저 특검법 부결이 됐는데 표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계열이 조금 더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는가. 날카롭네요.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게 내란 특검이 되면 사실상 모든 권력이 그 특검이 쥐어지면서 사실상 거의 뭐 지난 박근혜 특검처럼 완전히 그냥 그럼요. 통제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제 두 표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이요. 그런데 내란 특검법을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서 처벌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사실 주장이지만 만약에 내란 특검이 떠버리면 특검이 하면 그건 전부 완전히 죄인이 되는 거 되고. 그러니까 우리 유튜버들 다 우리 내란 선동선두로 엮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게. 우리 홍 목사님 오셨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내란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을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예컨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비난을 받고 본인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어제 법무부 장관 대행도 그 공수처는 내란 수사가 없다, 권한이 없다고 딱 그렇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불법을 지금 이 문제점을 치유하려고 해서 내란 특검법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좀 심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국민의힘의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이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관 잡수 땡겨. 아닙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면 이 외환죄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내란 외환이라는 말은 대학교 때 공부하고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내란과 외환죄는 거의 이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난번에 문재인 때 이제 제가 몇 마디 한 적은 있어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외환 유치죄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리는데 형법 92조입니다. 우리 이동원 원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 좋은 목소리로. 제92조 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첫째, 이게 외환 유치죄가 되려면요 외국과 통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통모해서 대한민국을 향하여 전단을 열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 뜻이잖아요. 또는 외국인과 통모하여 그랬는데 외국인과 통모한다면 우리 빼더라도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자는 내란과 똑같이 사형 또는 이제 무기징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 일당들은요, 이 우리 목사님 저거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실래요? 북한을 자극해서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고 거짓을 퍼뜨리며 유외환 유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스가 났네요. 저게 퍼뜨리며 외환 유치로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뭐 사령관인데 사령관 메모지를 보니까 뭐 북한에게 뭐 자극해가지고 뭐 네, 과거에 공격하게 정보사령관을 하다. 했던. 예. 그 뭐 점집에 들락날락한 친구의 메모지에 있단 말이죠. 저게요. 그 친구가 점쟁이가 됐대요. 됐대요. 예. 근데 내가 오늘 저거 민주당 친구들한테 참 한심해서 그러는데요. 외국과 통모한다고 돼 있어요.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그렇지. 적국입니다. 적국이지. 적국이에요. 저게 되려면요, 목사님 저게 되려면요 이런 겁니다. 다음에 봐. 내가 예를 써놨는데 다음에요.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적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란 말은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어요. 네. 저게 되려면요 우리가 외국인 일본과 짜고서 그렇지. 윤 대통령이 연락해가지고 야 독도에 쳐들어와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외환 유치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요. 예. 외국과 근데 통모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이요. 여적죄는요.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거.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 여적죄는요. 적국이니까 적국은 북한밖에 없어요. 북한하고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문재인이 USB를 북한에 건넨 거 이재명이가 북한에 800만 불 근데 방북비용으로 된다고 하지만 결국 저게 군자금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런 걸 우리가 여적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서 근데 외환 유치죄를 또 외환죄를 예컨대 적용하겠다. 그 말은요. 다시 우리가 앞쪽으로 가 보시면 92조에 보면 앞에죠. 아예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예.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형 또는 무기를 징계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북한하고 가령 통모하지도 않았지만 통모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환 유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국민들에게 지금 그 뭐 방첩 사령관인가 그 친구가 근데 메모지에 북한을 자극해서 뭐 도발하게 한다. 그럼 외환죄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외환죄의 외자도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온 거에 보면 이것도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북한에 지금 우리 그 뭡니까 풍선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허용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저거에 지금 외환 유치죄로. 그러니까 우리 법에 돼 있거든요. 외환 유치가 되려면 외국과 통모해야 되지 적국과 통모하는 거 안 돼요. 그건 아예 여적죄밖에 없네. 여적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도발해서 뭐 해고한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세요. 우리나라의 92조는 외국과 통모하도록 돼 있고 북한은 저기에 형법 92조의 외국이 아니고요. 93조 다음을 좀 보여주세요. 이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여적죄는 적국이에요.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는 외국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일본과 연락해가지고 독도를 예컨대 공격해달라. 그럼 우리가 예컨대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환죄가 아니고 외환 유치죄군요. 이게 뭔가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형법에 보면 내란의 죄가 있고 외환의 죄가 있어요. 외환의 죄가 그건 제일 큰 제목이에요. 내란의 죄 밑에 보면 바로 내란죄라고 돼 있어요. 내란죄. 그것도 외환에 관한 죄의 첫 번째 시작이 외환 유치죄. 그다음에 93조는 여적죄. 딱 둘이에요. 정말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죄니까 내란의 죄를 먼저 87조에서 언급을 했고 외환의 죄는 이제 92조에서 다루고 있죠. 외환의 죄란 말은 없고요. 외환의 죄 속에 뭐가 있느냐? 외환 유치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이 아니고 외국하고 통모하는 거예요. 그럼요. 외국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 그게 외환 유치죄죠. 근데 무슨 우리가 이 경우야 여기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법률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알면서 저러는가?
박지훈 목사님 막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무법아 이거 지금. 무법이죠, 어차피 네. 무법이니까 전부 무법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그냥 국민혁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하잖아요. 시민혁명.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왜 저 이야기를 안 하죠?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기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실성한 사람들 같아. 아니 목사님 거기에서 법률가들 많잖아요. 많죠. 예. 아니, 법률가 그 권성동이나 양권 씨가 전부 다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